이유 없이 TV가 켜져 있는 명절. 여러분의 TV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아니면 스파이더맨인가요? 제가 어렸을 땐 나홀로 집 시리즈가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 놈의 집안에 그렇게 도둑이 많이 드는지 정말 성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윗세대는 좀 다르더군요. 그때의 TV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소룡, 성룡, 이영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악당들을 이겨내며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중화권 스타들이 북미로 넘어갔고 정보의 범람의 시대에 중국 무술은 실전성이란 의문에 발목을 잡혀버렸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현대의 액션 영화에 중국 무협 영화는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장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연문포를 예매한 매니아들과 무협 영화의 마지막 고수인 견자단의 존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문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더 파이널이라는 상투적인 부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막인 건 사실이니까요. 영춘권의 그랜드마스터인 연문의 퇴장은 어땠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비신 감독의 연문포 더 파이널입니다. 스포일러 많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중화권 스타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단연 견자단입니다. 그는 양조위와 금성무처럼 미남 배우가 아닙니다. 주윤발처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연기력을 가진 배우도 아니죠. 하지만 그에겐 최고의 무술 실력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술가인 어머니에게 수련을 받았고 원화평을 따라 스턴트를 했죠. 이 영화에서도 그의 무술 실력은 어김없이 발휘됩니다. 내뻗는 손은 날카롭지만 몸과 몸이 부딪힐 땐 둔기 같은 타격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죠. 이 정도면 액션 자체가 아트입니다. 말 그대로 행위예술이죠. 그 중에서도 콜린과의 대결이 가장 좋았습니다. 영춘권의 유려함과 가라데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잘 어울리더군요. 속도감을 위해 편집에서 합이 잘린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잘 짜여진 액션 시퀀스를 배우가 직접 연기하면 많은 편집이 필요 없어요. 액션에서의 편집은 사실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배우의 부족한 무술 실력을 감추고 속도감을 올리며 거리감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토막낸 컷을 빠르게 교차하던 액션 편집은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아토믹 블론드와 조닉도 롱테이크나 호흡이 긴 편집을 고수했죠. 좋은 액션은 그 자체를 감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물며 견자단은 대가입니다. 다금바리와 같은 좋은 횟감을 매운탕 칠 필요가 있나요? 연기에서는 여전히 밋밋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표현의 폭도 조금 좁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은퇴를 앞둔 무술가이자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스크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할 상황도 없죠. 마지막 엔딩의 모습은 밋밋함이 아니라 감정이 절제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좋았어요. 사실 말은 이래도 연문은 견자단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어울리진 않죠.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에겐 연문포는 좋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야기적인 허점이 너무 커요. 이렇게 말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액션 영화에서 스토리가 중요하냐? 액션 보러 가는 거지?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액션 영화에서 스토리는 중요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액션뿐이 아니죠. 모든 영화에서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영화의 본질은 이야기의 시각화예요. 스토리를 빼면 액션 영화는 영화가 아닌 행위예술이겠죠. 철판 요리는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 맛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액션 영화의 시나리오는 단편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문을 통해 이야기하죠. 시리즈의 마지막답게 시작의 분위기는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오랜 캐릭터와의 이별을 위해 초반부터 관객의 마음을 흔들려 노력하죠. 암을 선고받은 견자단, 죽은 아내를 떠올리는 모습, 최악의 관계인 아들. 상투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최소한의 정보지만 시리즈물의 특징답게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사건은 바로 터집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퇴학을 당하게 된 거죠.
교장은 말합니다. 더 이상 선처할 수는 없다. 운동을 잘하니 외국 학교를 알아봐라. 운동을 잘하는 것과 외국 학교는 뭔 상관인진 모르겠지만 감독은 일단 연문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진행은 학교 입학을 위해선 추천장이 필요하고 중화회관의 사부인 만종화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인공을 움직이는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액션도 결국 캐릭터 묘사의 일환이자 갈등의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들 중 가장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 영화에서의 동기는 그에 걸맞는 가장 본능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을 두게 되죠. 아저씨에서 원빈이 움직이는 이유는 유일하게 마음을 준 김세론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존익은 죽은 아내가 남긴 강아지가 양아치에게 죽임을 당하자 움직이죠. 릭배송의 감성 액션, 레옹, 니키타, 나홍진의 걸작, 황해 추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문 1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중국을 점령한 일본이 민족혼 말살 정책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장면도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한줌 음식을 받기 위해 일본 병영에 가게 되고 자신의 동료의 죽음을 보자 싸움을 하게 되죠. 배가 고프다, 동료의 죽음을 본다, 본능적이고 직접적이죠. 하지만 연문 4에서 나오는 설정은 너무나도 간접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접적이면 결국 아들은 미국 학교에 입학하지 않습니다. 사실 추천장이고 뭐고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종화의 딸인 요나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연문은 요나를 구합니다. 그 과정에 요나를 괴롭히던 여자애는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녀의 아빠는 복수를 위해 중화회관의 중국인들을 쫓아내려 하죠. 이야기는 연문과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이게 연문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라 만종화에게 치명적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은 만종화를 거치고 그의 딸을 거쳐 연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건의 방아쇠가 주인공에겐 너무나도 멀고 간접적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수많은 첩보영화처럼 이건 임무다가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본능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직접적이기라도 하죠.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급박하지 않으니 액션을 그저 눈요기하듯 보게 되죠. 순전히 견자단의 개인기로 영화는 이끌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야기가 너무 복합적입니다. 견자단은 아들과의 부성애를 회복해야 하고 학교의 추천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중국 무술의 실전성을 영화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겪은 중국인의 아픔도 보여줘야 하죠. 불법 이민국의 장면을 통해선 미국의 털을 닦은 선조 중국인들의 노고와 기여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참! 슈퍼스타 브루스리도 보여줘야 하죠.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바텀과 맞짱 뜨면 되는 이야기를 시골 버스 마냥 모든 정거장을 거쳐가죠. 전개가 정말 기어갑니다. 그렇다고 액션의 분량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가득 채운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 개연성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기 때문이죠. 다양하고 많은 액션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야기와 캐릭터는 더욱 단편적이어야 합니다. 인물의 설정과 상황의 설정을 줄여 공간을 확보해야 하죠. 레이드, 존윅. 얼마나 간단하고 단편적인가요? 이 둘은 적어도 흥행에 성공했고 마스터피스는 아니지만 좋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단편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선택 중 하나인 거죠. 액션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객들의 말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편적이고 직접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연문 시리즈의 고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연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 영화들이 그렇죠. 타국인으로서 불편함은 그렇다 쳐도 이야기의 전개가 뻔히 눈에 들어옵니다. 연문이란 캐릭터의 선택지가 너무 뻔해지죠. 그리고 이 중화사상은 지독할 정도로 이분법적인 시선을 제공합니다. 나쁜 미국인 대 착한 중국인, 서로 싸우는 미국인과 뭉치는 중국인, 가라데 대 중국 헌법.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문제다 해도 중국 영화가 평생 안고 갈 문제겠죠. 브루스 리가 나온 건 정말 반가웠습니다.
몇 가지 억지는 있었지만 그의 트레이드마크를 충실하게 보여줬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예우 있는 엔딩도 좋았습니다. 저는 모든 편을 영화관에서 봤는데 한 장면씩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끝이 좋아야 되는 걸까요? 별로인 영화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뭐 썩 나쁘진 않았어.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물론 바로 정신 차렸지만요. 영화 제작 기초의 연문 적정가는 7,000원입니다. 허점 많은 영화였지만 견자단의 액션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견자단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의 액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야겠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